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중동 정치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이란과 헤즈볼라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죠? 계속 이스라엘하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단체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란 헤즈볼라가 과연 어떤 관계인지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좀 몇 개를 추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상이기 때문에 100% 진실이 아닐 수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즈볼라가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 시작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7일부터요. 거기서의 나름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일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내용을 전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이저 포인트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알아야 될 그 단체 국가 위치는 세 개입니다. 먼저 이란입니다. 현재 지금 전체 지도는 중동을 가리키고 있죠. 중동 익숙한 것들 보이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왼쪽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홍해가 있고요. 오른쪽에 걸프라고도 부르고 페르시아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아주 이렇게 평행하듯이 놓여 있고, 왼쪽 위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키프로스도 있고요. 참고로 키프로스에는 영국 기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도 여기 왼쪽에 보이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이란 수도가 테헤란인데요. 테헤란이랑 이스라엘 행정 수도라고 판단되는 텔아비브, 이 두 개를 이으면요, 직선으로 이으면 1500km 정도 됩니다. 네, 좀 기억을 하실 법한 부분이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마스 위치, 여기 이스라엘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고 거기 안에 하마스가 존재합니다. 하마스가 주요 정권을 잡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이 가자지구죠. 그리고 현재 레바논,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해서 뭐 산발적인 그 소요 사태를 혹은 또 군사적인 작전을 하고 있죠.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가 바로 레바논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 주로 헤즈볼라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에도 간혹 헤즈볼라가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갈릴리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그 헤즈볼라가 그 미사일을 날린 걸로 판명되었죠. 거기서 이스라엘 여군인가요? 한 명 사망을 했는데, 그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헤즈볼라 위치랑 하마스 위치랑 이란 위치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에 있는 카이로 돼 있고 여기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네,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같이 가다지구에 접경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요약 번역하였거든요. 네, Geopolitical Monitor라고 해가지고 캐나다의 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서 좀 요약해 놓은 건데,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동의한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 의견을 좀 붙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동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존재와 모두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랑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접한 지역에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것이죠. 헤즈볼라는 그 10월 7일 때 이제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테러 같이 했죠. 이때 바로 헤즈볼라가 무슨 강경 발언을 한 적은 없는데, 한 달쯤 흘러가지고 한 11월쯤이었을까요? 그때 헤즈볼라 그 수장 있죠. 네, 나스랄라가 뭔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뭔가 이스라엘을 견제할 만한, 그리고 하마스를 뭔가 견제할 만한, 하마스를 지원할 만한 그건 여지를 남겨놓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하마스를 지원했냐, 이건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동조했더라면은 당장 내려와야죠. 아니면은 뭐 텔아비브를
타격하는 그런 ICBM이라든지 좀 중장거리 미사일이 많이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실제적인 지원이 있으려나 actual이라고 하죠. actual support 이렇게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지원을 하고 있냐? 역사적으로 계속 그 하마스와 동조해온 것도 있고 이란하고도 한 그 통속이라고 평가되고 있죠. 아무튼 이제 언론적으로는 계속 무슬림들이 일어나라. 뭐 하마스는 우리 형제고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뭐 하마스가 뭐 순교했다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바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거의 대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산발적으로 미사일 공격하고 있는 게 일단 현재로서는 전부긴 하죠. 물론 그 지하적인 뭔가 작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면 위로는 그런 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판단하기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 일단은 하마스 수장이지 않겠습니까? The first leader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와르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헤즈볼라하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서로 만족을 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헤즈볼라의 큰 불만과 플러스 해가지고 실망을 표현한 것도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 수장 1인자뿐만이 아니고요. 2, 3인자도 똑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마스가 뭔가 10월 7일 이후로 뭔가 이렇게 공격 행사를 하면은 아랍 국가들, 무슬림 형제들, 그렇죠? 같은 무슬림들이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동조해왔던 헤즈볼라가 적극 공격을 하지 않을까, 전면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형님과 그 비슷한 격이랄 수 있는 이란, 뭔가 ICBM이라든지 최소한 그런 거 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시리아를 통해서 뭔가 그 이스라엘 공격했다든지 전면전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죠 현재. 불만을 피울 수 있는 입장인 겁니다. 시나르가 볼 때는 하마스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네, 아무튼 이제 현재와 그 헤즈볼라가 이제 어떻게 좀 도와줄 거라는 하마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현실과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참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군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재 전면전 한 게 아니다. 일단은 그 11월 때 헤즈볼라 나스랄라가 발언이 한 적이 있거든요. 수장이잖아요. 그 일부만 말씀드리면요. 그 자기들은 계속 전쟁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마스와의 그런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때 몰랐는데 그래도 그때 하마스의 그 전사한 사람 헤즈볼라도 역시 하마스 전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순교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 플러스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도 전쟁을 하고 있다.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고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걸 표현했거든요. 헤즈볼라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들은 전쟁 선포한 겁니다. 이스라엘군한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군이 볼 때는 규모가 매우 작은 거죠. 전면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헤즈볼라 이란이 현재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 이게 뭘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코멘트하겠습니다. 일단 지중해 미군이 일단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충돌, 확장 이런 거 다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이 있죠. 네, 충분한 억제력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간다면은 어떻게든 미국은 이스라엘하고 어떻게든 이제 암묵적인 동맹 관계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지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일단은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전면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했던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지금 일치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네요. 아무래도 미국을 많이 의식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이란도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플러스 해가지고 헤즈볼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가 전쟁을 계획한 타이밍을 완전히까지는 알지 못했다. Not fully aware of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인식을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계속 동조하는 관계가 맞긴 한데 과연 나토는 보면은 나토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은 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토 다른 회원 가입국들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게 맞냐? 재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랄라 수장이 직접 발언했죠. 우리는 하마스가 10월 7일에 이렇게 전쟁 일으킬 거라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이란하고도 커넥트가 없었고 우리도 몰랐다. 이란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든 뭐 진실이든 일단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 그랬다면 하마스 헤즈볼라가 좀 핀트가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하마스로서는 헤즈볼라가 어떻게든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그 리더들이 계속 신속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동했던 적은 있으니까요. 현재 해군 함대가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 그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탄 함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함대가 후티 반군 근처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동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동 쪽으로 바로 개입이 가능하죠.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뭐 토마호크를 날린다든지 패트리어트를 날린다든지 만약 거기 바탄에 있다면요. 그런 유의 미사일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바로 띄워가지고 미사일을 폭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란도 이거를 모를 리가 없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마스 자체를 이란이 엄청나게 뭐 무기 좀 한 것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전쟁 나고 이후로요. 그리고 헤즈볼라에게도 뭔가 무장 능력을 그렇게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즉 뭐냐?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뭔가 무기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 그만큼 헤즈볼라를 신진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헤즈볼라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력이 있다는 걸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그 헤즈볼라 거점을 많이 공격해서 그런지 좀 전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수의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일단 군대 수가 많습니다. 몸집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계속해서 그 하마스보다는 좀 더 정보기관을 그 헤즈볼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란에게는 그 이스라엘에 접해 있는 헤즈볼라 라인과 시리아 정부 라인 있죠. 하마스 라인도 있겠지만 이게 방어 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선봉대 라인인 거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선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적대 관계죠. 언제든지 명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란 쪽으로 공격할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란 쪽에 기밀도 훔쳐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쿠드스군이라고 해가지고 이란의 해외 군대지 않습니까? 이제 헤즈볼라나 뭐 시리아 이런 데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핵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사 시설 있으면 언제든지 타격을 하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란이 좀 주시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 이란에 그 공격을 많이 한다 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일단은 헤즈볼라랑 시리아를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거르고 갈 수 있는 거죠. 막히거나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면전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이란에게도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력이 강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공격한다? 어떻게든 이란의 책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거든.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란의 안보하고도 직결된다는 사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헤즈볼라는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전개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데 이게 앞으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의 전면전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단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고 좀 크게 동의합니다. 헤즈볼라는 자기 제한을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함부로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압박감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바논 국내 경제 정황상 이스라엘 충돌 상태 유지가 불가하다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레바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계속 충돌을 할 만한 이런 자금력이 없다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이게 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전 여기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바논이 그 경제가 별로 안 좋다 해도요. 어떻게든 이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면은 어떻게든 이제 항전 의지라든지 좀 더 큰 규모의 산발적인 전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헤즈볼라가 좀 우려해야 되고 또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레바논 국내 상황도 그 사회적인 상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레바논은요, 일단 나라가 하나긴 한데 매우 그 지방 유력한 세력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바논 같은 경우는 대통령, 뭐 참모총장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런 세력들이죠. 이것도 종파에 따라, 종교에 따라 뽑는 게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또 레바논 같은 경우는 또 지역에 따라서 우세한 종교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종교가 다른 원인이 주로 종족 때문입니다. 어떤 종족이 주로 기독교를 믿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많이 분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주로 그 시아파 무슬림들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헤즈볼라가 발전했던 거고요. 이렇게 좀 증식이 됐던 거고요. 참고로 뭐 북부 지역에는 뭐 카톨릭, 뭐 기독교 세력이 많네. 베이루트 근처에는 또 뭐 순위 무슬림이 있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종족이 근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력들을 과연 헤즈볼라가 모두 무시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전면전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또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단기적으로는 잠시 내려올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이 올라올 거고 미군도 개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헤즈볼라는 또 앞에 있는 자기 보기에 앞에 있는 그 남쪽 세력한테도 견제를 해야 되고 뒤에 있는 레바논 국민 그리고 헤즈볼라랑 엄청 사이가 좋다고 판단되지 않는 그 이런 전쟁이 있기 전에도 원래는 기독교 지역 세력들하고도 많이 견제했었거든요. 순위 세력도 그렇고요. 뒤에 있는 다른 종교 레바논 세력들하고도 사실은 좀 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제한 조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헤즈볼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생존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최근에 좀 인식하게 된 건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난민, 원래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이 기사에서 좀 집어준 면이 있습니다.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초래한다. 시리아 난민들이 일단 많이 불안해지죠.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군이 일단 우세한 건 뭐 기정사실화된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면전이라든지 이런 그 이상의 행동을 하면은 헤즈볼라 일단 로컬이지 않습니까? 로컬이 분명히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충돌을 할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는 것을 좀 계속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 그게 유지가 된다면 이스라엘과 어떤 충돌을 하든 간에 일단은 이란의 허락을 받는, 쉽게 말하면 이란하고 조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건 계속 변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해가지고 러시아도 작용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헤즈볼라 단독 행동이 좀 쉽지 않은, 물론 대규모의 군사력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강대국으로는 이란, 뭔가 국제적인 강대국으로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쪽을 계속 개입하고 있고 현재 시아 라인이라고 하죠. 그 이란, 뭐 서쪽으로는 그 헤즈볼라, 남쪽으로는 후티 반군, 러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물론 시아파, 뭐 러시아가 시아파 국가는 아니지만요. 전략적 목적이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다른 지역에 전선이 확장되면은 러시아에 불리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 버텨오는 게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정신력, 군사력도 있겠지만은 서방 세력의 어떤 적극적인 무기 지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전쟁 때문에 실제로 미국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그 국방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조금 숨통 트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일단 직접 개입했을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상 분명 이득은 됩니다. 러시아한테는. 그래서 이런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또 궁금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꽤 중요했습니다. 이 헤즈볼라 자체로도 헤즈볼라를 공부하는 것도 헤즈볼라의 배경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갈등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과의 연대 이런 것도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전면전도 좀 관련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게 국제 질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러시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또 중국하고 연계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미스TV였고요. 아디오스.